안녕하십니까? 저는 우간다에서 온 임현석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저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서 순종하고자 20년 전에 우간다에 나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임 목사님이신 박 목사님과는 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 다니면서 선후배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구원하시고 천국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자 처한 환경에서 사명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간다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멀리 아프리카까지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슬라이드를 제가 드릴 선교복의 선서는 먼저 제 간정, 제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왜 선교사가 되었는지, 또 그곳에 가서 어떤 사역을 섬겼는지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65년 경상북도 예천이라는 시골에서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많은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담고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경북대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슈바이처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남들에게 봉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슈바이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깊은 또 다른 숨겨진 동기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 부자가 되어서 또 여우 같은 마누라를 얻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저의 내면에 숨겨진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속에는 그런 또 숨겨진 욕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과대학 생활은 아주 계속 매주마다 시험을 치고 또 그 당시에는 졸업 정원제로 인해서 아주 학문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들어갔을 때는 졸업 정원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130% 졸업 정원에 130%를 뽑아서 30%를 유급시키거나 졸업을 이제 시키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들어갈 때 180명이 들어갔는데 저희 위에 선배들이 이렇게 유급을 당해서 저희가 본과 1학년에 들어갔을 때는 90명이 유급을 해서 이제 한 교실에 270명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의실에 의자가 240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0명은 거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70명 중에서 90명이 또 유급을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니면 내가 이제 유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 인간성의 한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성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배가 불러야 또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간성의 한계를 보면서 베데스다 연못가 이제 그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래서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은 매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1등 하는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낫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주 절망하면서 저의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그런 이제 또 육업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위장병을 얻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과연 왜 공부를 하는가, 왜 의사가 되고자 하는가 하는 그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참 38년 된 병자와 같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이 이제 운명적이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학교 가면은 이제 육업할까 두려워 걱정하고 교회 오면은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하는 친구들 생각하면서 또 염려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실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영적인 소원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심어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제가 그런 불신에 또 영적으로 운명주의자 같은 그런 삶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시고 거듭낸 예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성 가운데 새로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우간다 가서 병원을 시작할 때 그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곳이 제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육업하면 두려움, 그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하다가 저는 진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육업이라도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더 성적도 더 잘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전공을 소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을 따고 또 군의관 근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믿음과 비전 가운데 그 수련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사 나갈 수 있는 길은 코이카에서 파견하는 정부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프리카나 후진국에 한국에서 이렇게 전문의를 파견해서 그 나라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한국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97년도에 아시다시피 IMF 환란이 터지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정부 파견이 신규 모집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갈 길이 아프리카 선교사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막연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동아대 의과대학교 교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전문의 따자마자 선교사로 나오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준비했는데 거기 있으니까 뭐 세상적인 명예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래서 마음에 어떤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있는 국제수양에 참석하게 하셔서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스 11장 말씀 모세의 결단하던 믿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하나님 제약에 넣을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헌금에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은 하늘나라의 보화와 상급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결단을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큰 일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수양을 마치고 바로 돌아와서 동아대학교에 사표를 내고 이제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고자 준비를 하고 2000년 6월에 우간다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아프리카 우간다에 대해서 선교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아프리카는 현재 55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간다는 아프리카 동중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면적은 한반도 크기이고 인구는 한 4천만 정도 됩니다. 동쪽으로는 케냐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콩고, 북쪽으로는 남수단, 남쪽으로는 루완다와 탄자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이렇게 아주 큰 대륙입니다. 보면은 미국과 중국과 유럽을 다 넣고도 남을 만큼 아프리카가 광대한 대륙입니다. 근데 아프리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프리카가 이웃 동네 같이 그 나라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부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했는데 사실 동부 아프리카까지 비행기 타고도 막 갈아타고 하면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의 한국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이웃 나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공항에 이제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이제 우간다로 돌아가는데 어떤 분이 와서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이 말라위에 계신데 이걸 좀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말라위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딱 직행도 없고 한 6시간, 7시간을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가 이렇게 큰 대륙입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아프리카가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프리카는 지금 교회가 계속 생기고 또 크리스찬 인구가 증가하는 대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애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은 워낙 열악한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아프리카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그 언어적인 재능이 많습니다. 보통 두세 개 언어를 다 말하면 자기 부족말과 영어와 또 다른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가도 적응하고 그 말씀을 전가하고 선교사 할 수 있는 좋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프리카에 살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간다는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아프리카 우간다는 나일강의 발원지입니다.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데 우간다에서 발원해서 북쪽으로 흘러서 수단을 거쳐서 이집트로 해서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한 5,800km를 흐르는데 그 강을 따라서 굽이굽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이처럼 우간다에서 이 복음이 퍼져서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그런 중요한 발원지가 되도록 그런 믿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예, 우간다는 여기 보시다시피 저렇게 수도는 캄팔라입니다. 공항은 엔테베라는 곳에 있고요. 거기 아시는 분들은 엔테베 특공 작전 옛날에 그 비행기가 납치돼서 이디아민이 폭정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빅토리아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것이 호수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입니다. 거의 남한 사이즈만 합니다. 그래서 거의 바다라고 할 만큼 큰 호수가 있고 다른 호수들도 많아서 아주 수자원이 풍부하고 땅도
전 국토가 황토입니다. 그래서 비옥하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수도 캄팔라는 해발 12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날씨가 거의 한국의 추석 날씨와 같습니다. 적도가 지나고 있지만은 해발 1200이기 때문에 후덥지근하지 않고 아주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덥고 춥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신 재능을 섬기시기에 좋은 노년에 이렇게 실버 선교사로 오셔갖고 하실 수 있는 또 생활비도 쌉니다. 그래서 또 거기 저희 병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가진 그런 선교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먼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는 비행기 편이 많아져서 한 16시간, 18시간 하면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한때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윈스턴 처칠경이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했습니다. 우간다를. 저기 중간에 있는 저것이 이제 국조입니다. 저게 일종의 학인데 아주 아름다운 새입니다. 예, 동물도 이렇게 저희 집 근처에는 동물은 없습니다. 원숭이는 있는데 저는 코끼리는 차를 타고 국립공원에 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지금 3,400만 5년 전에 센서스 때 한 거고 지금은 한 4천만 정도 됩니다. 인구 증가율이 3.2%로 한국의 10배 이상 되는, 그리고 인구가 15세 이하 인구가 거의 50%입니다. 아주 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규대 수명이 57세, 여전히 1인당 GDP는 600불이 안 돼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여전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적도입니다. 제가 남반구에 서 있고 다른 형제가 북반구에 서 있습니다. 이게 호수입니다. 끝이 안 보이죠. 수평선이 안 보일 정도로. 이것은 호수에서의 일몰입니다. 저희가 섬에 있는 호수 안에 있는 섬에 진료소를 하나 세워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시골에 가면은 한국의 그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가집에다가 흙으로 흙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이렇게 데리고 사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인마다 이렇게 집을 초가집 한 채씩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집이 저렇게 되어 있고 앞에 이제 저기는 뭐 이렇게 농작물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한국은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애들이 지금 애들을 안 놓고.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그런 관습으로 이렇게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여자가 평균적으로 6명에서 7명씩 나서 여자가 부인이 4명이면은 한 30여 명 되고 어떤 사람은 한 50여 명 자녀들을, 저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아들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울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주식은 옥수수 가루와 또 맛도깨라는 이런 바나나, 일종의 바나나인데 단 스위트한 바나나는 아니고요. 그것이 주식이고 또 쌀도 있고 또 콩 뭐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곡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애들이 많아서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아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또 애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 가면은 거의 의료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어떤 의료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면은 이제 상처를 외상을 입었는데 지난번에는 다리에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팔이 부러졌는데 이렇게 뼈가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갖고 그냥 뼈가 튀어나온 채로 몇 년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방문해서 수술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는 이제 이렇게 외상을 입었는데 눈에 외상성으로 이제 백내장이 생겼습니다. 나병 환자도 있고요. 또 거기는 말라리아가 아직 많습니다. 말라리아, 또 열대병, 에이즈가 한때는 20% 이상 되는 국민의 25%, 4명 중 1명이 에이즈 환자였었습니다. 근데 많이 죽고 또 국가에서 많은 예방 활동과 계몽으로 인해서 지금은 한 7%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에이즈를 잘 관리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애들이 이제 엄마가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소녀인데 모유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분유살 돈이 없어서 애들을 저렇게 이제 먹일 수가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는 여전히 이제 많은 질병들과 또 가난, 또 한때 부정부패 지수가 세계 2위였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이어서 2위였던 국가인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하고 무지하고 또 명목상으로는 기독교가 50% 이상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또 보다시피 이런 일부 다처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영국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그냥 문화적인 그런 어떤 기독교의 모습만 남아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나갈 때는 제 딸과 아들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인 두 자녀를 데려갔는데 2004년에 하나님께서 또 너뚱이를 주셔갖고 이것이 2006년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자녀 3명이 있었고 지금 큰애들 둘이는 다 이제 첫째 딸은 미국에서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었고 아들은 이제 물리치료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과 작년에 다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나중에 우리 애들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오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가서 어려 선교사로 병원에서 치료를 할 줄 알고 갔는데 제가 가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땅을 사고 병원을 지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1년 이상 제가 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고물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이제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고 공사 인부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공용어인데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또 문화적인 언어적인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전문의 의학 박사로 갔기 때문에 좀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영어가 안 돼서 말이 안 통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병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국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병들이어서 제가 그곳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아주 여유가 많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인데 식당에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그때 이제 닭을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가면 아주 좀 인내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배운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려고 하면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때에 막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거기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또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합니다. 저희들은 대학생들 제자 양성을 합니다. 저희 병원이 부지가 그 우간다에 있는 최고 국립대학인 마케레 대학이라는 정문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선교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런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제자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같이 동역해서 계속해서 캠퍼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들이 있고요. 이것이 병원 지하에 있는 지하교회입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지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저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월 9일이 우간다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날이 공휴일이라서 체육대회를 간 사진이고, 이것은 우간다에서 부활절, 우간다에서는 큰 명절이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에 이틀 공휴일이고 성탄절 때도 이틀 공휴일을 가집니다. 예, 병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에 제가 가서 구입한 600평 정도의 마케레 대학 정문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두 채가 똑같은 구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왼쪽에 지붕이 불이 타서 지붕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들을 새로 보수하고 창문과 문을 다 떼어내고 이제 새롭게 중간에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사하는데 거의 한 1년이 걸렸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한 3, 4개월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워낙 일이 느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내에 공사 자재를 사러 가면은 인부들이 그때부터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붕에서 망을 보다가 차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또 일하기 시작하고 말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또 한 번은 이렇게 왔는데 새로 이렇게 도어록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불러갖고 이제 물었는데 아무도 이제 그것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저는 우간다에 참 그 사람들 돕고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속이고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몰고 다니던 오래된 트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이제 2001년 9월에 거의 완료가 되고, 그렇게 해서 2002년 1월에 이제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안과 의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두 사람이 이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건물을 새롭게 리노베이션해서 여기가 환자 대기실입니다. 저기서 10년 동안 이제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서 더 이제 병원의 확장 필요가 있어서 2009년부터 새로운 병원을 뒷마당에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는 환자들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자들은 차비가 없어서 못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그러니까 오지도 가고 난민촌도 가고 그렇게 찾아가는 진료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는 난민들이 많습니다. 우간다가 정치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수단이나 아니면 콩고에 루안다, 부룬디 그쪽에서 난민들이 많이 와서 난민 정착촌이 많습니다. 지금 남수단에서는 전쟁이 많아서 막 100만 이상의 많은 난민들이 우간다 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난민촌을 방문해서 이제 난민들을 도와줍니다. 한번 가면은 저렇게 많은 환자들이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가진 것이 약을 가지고 가서 진료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보신 그런 환자들입니다. 난민촌이라는 게 이제 정착되기 전까지는 저렇게 그냥 이렇게 초가에다가 아무 세간살이도 없고 가진 곳이라는 저런 물통과 이렇게 냄비 몇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UNHCR이라고 유엔 고등 난민국에서 제공하는 그런 소량의 식품으로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부 지방에 있는 네비라는 지역에서 진료 나갔을 때 저희가 나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육신의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병을 고쳐주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병은 고치더라도 언젠가는
또다시 병들거나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되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선포와 전도를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여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이 연합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 건강검진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난민촌에서 예방접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갑초라는 지역인데 해발 4,000m가 넘는 그런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추운 동네입니다. 거기 이제 진료를 가서 저기 학교입니다. 저렇게 양철 지붕 밑에 흙으로 지은 그런 집입니다. 여기는 우간다에서 가장 살기 힘든 카라모자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유목민들이 이렇게 소를 몰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사는 부족인데 그쪽 지역에 나가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호수 안에 있는 섬 부부마 섬이라는 그곳에 우간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후원해서 진료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정기적으로 한인교회 성도들 같이 거기 가서 이제 진료를 하였었는데 거기 가는 게 너무 교통이 불편하고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또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가니까 그곳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진료소를 지어서 간호사를 파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년 전에 오픈을 해서 개원했고 최근에 거기에 수술실과 외래동을 하나 더 확장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에 개원했던 저 앞에 보시는 흰색 건물 저기에 사택도 있고 병원도 있는데 그 뒷마당에 이제 새로운 병원을 짓고자 계획하고 2009년부터 이제 병원 신축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골조 공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5층 규모인데 2층과 지하 1층을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상 2층까지만 이렇게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 새로운 건물에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전에 있던 건물이고 지금은 이제 사택으로 선교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장비들은 한 대에 뭐 수천만 원 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코이카라든지 한국에 있는 이런 ODA 자금을 지원받아서 저런 장비들을 구입하고 환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비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간다와 아프리카의 의료 발전을 선도한다. 그리고 저희의 미션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힐링, 환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치료해서 영육간에 낫는 그런 힐링과 또 교육, 그다음에 아웃리치 이것을 저희의 사명선언문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저희가 있는 과들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그다음에 성형외과, 치과, 정형외과 거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외래 중심으로 지금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무슬림들도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도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형외과 선생님이 전주에서 개원 1호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5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을 하고 목사님을 안수를 받고 아프리카에 병원을 이제 문 닫고 아프리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한국에서 미용 성형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딩도 몇 채가 있고 그랬는데 그 번 돈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와서 은총이라든지 이제 기형 아들, 그러니까 미용 성형이 아니고 재건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고 팔이 이렇게 9번 애들 그런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심지어는 차비도 주고 또 숙식도 제공해 주고 그런 모든 경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병원의 수술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또 페이를 합니다. 자,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저에게 이제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모두 무료로 치료해 주고 다시 병원에 돈을 내고 조금 이상하지요. 그런데도 아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막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한국에서 돈을 다 셀 수 없을 만큼 벌었대요. 어떤 날은.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와서 이런 환자들을 돌볼 때 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과도 저희들이 병원에서도 하지만 또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외과 캠프를 하면서 주로 외과 환자들, 그러니까 내과적인 치료는 특히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들은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나가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외과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 번은 치료로 그냥 탈장이면 탈장 딱 한 번만 수술하면 끝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단기 의료의 선교의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과, 제 아내가 이제 안과 의사인데 백내장 환자가 많습니다. 거기가 이제 적도이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하고 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내장 환자가 많아서 백내장 환자들을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비전 케어라는 이제 실명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 NGO인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개안 수술과 또 의료진을 교육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간접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돕는 그런 이제 단체인데 저희가 이제 협력 병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같이 이제 하면서 이 비전 케어를 통해서 한국에서 코이카라든지 다른 단체들의 이제 그 재정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초라는 지역에서 아이 캠프를 저희가 1년에 4차례 지금 아이 캠프를 시행하는데 이때 한국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제 동참을 해서 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준비한 병원이나 그런 곳에서 환자들을 수술하고 또 우간다의 안과 의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술해 줄 수 있는 것은 일주일간 와서 수술해 줄 수 있는 환자의 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우간다 안과 의사들을 교육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계속해서 환자들을 수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보다시피 많은 환자들이 지금 안과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력 검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시력이 나빠도 그 시력을 한 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를 가서 모든 학생들을 이렇게 시력을 검진해주고 또 선생님들이 시력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서 문제가 있는 애들은 안경이 필요하면 안경을 무료로 해주고 아니면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사시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해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베데스다 병원이 총 직원이 39명이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12명이 있습니다.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안과는 2사람이 있고요. 성형외과 있고 침구사 있고 약사 이렇게 해서 12명의 선교사들이 같이 동역하고 있고 현지인 직원은 27명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2층까지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3계층을 더 정축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간다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전에 한 5,000평 되는 부지를 시외곽에 구입을 했습니다. 장차 거기다가 선교병원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큰 아주 전망이 좋고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저희가 지금 이제 12명의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의 하는 일에 비해서 아직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요새는 정년이 50대 되면 정년 퇴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참 일해야 될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진 재능들이나 전문직 지식들을 선교지에 와서 특히 이제 이렇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우간다에 오시면 그 연금으로 충분하게 한국에서는 생활이 빠듯할지 몰라도 우간다에 오면은 아주 풍족하게 사시면서 또 선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버 미셔너리 그런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보셨듯이 제가 최고 나이가 어립니다. 지금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외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년이 8순입니다. 그런데도 손도 하나도 안 떨리고 계속 수술을 하십니다. 성형외과 선생님도 7순이 넘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도 하고 계시고 저희는 특히 지금 간호사와 행정부원장 저는 이제 진료소과 의사인데 제가 병원 경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행정과 재정과 인력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부원장이나 또 간호사들을 감독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을 아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마음이 동하시면은 일단 마치고 난 뒤에 저에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정청 역사 지금 3계층을 더 정축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과 또 교회와 동역자들을 만나서 이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정축해서 2022년도 1월에 그러니까 20년이 되는 그때 우리 오픈하고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앰뷸런스 구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119 5년 된 119 구급차가 이제 오래되어서 오지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튼튼한 일본제 근데 일본제 차가 거기서는 튼튼합니다.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이 핸들이 중고차가 왼쪽이고 일본에는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차는 가져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90% 이상이 일제차입니다. 하여튼 앰뷸런스를 교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저희가 섬기고 있는 캠퍼스 마케렐의 대학생 제자 양성 역사가 활발하게 나서 참 그 사람들이 우간다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로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